자, 그 다음에 용어 사전입니다. 자,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요걸 해줘야 되죠. to lower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to lower라는 건 뭐냐면은 저거예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로 바꿔주는데 실제로 이게 TM 패키지가 있는데 이 TM 패키지에서 쓰는 게 아니고 뭐냐면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겁니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TMPEP에서는 소문자로 변경해주는 명령어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TMMap에서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써주고 앞에 있는 데이터고요. 뒤에 명령어. 그래서 코프라는 데이터에서 우리는 코퍼스죠. 코퍼스에서 remove number 해줘. 그러면 여기 함수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걸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특이하게 대소문자 바꿔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걔를 쓰기 위해서는 요 to lower라는 R 함수를 그냥 써야 되는데 TMMap에서 R 함수를 그냥 갖다 쓰면 인식을 못 합니다. 코퍼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코퍼스에서 인식해 줄 수 있도록 컨텐트 트랜스포머라는 걸 쓰면 그 안에 우리가 기본적인 R 함수들을 여기다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해서 쓴 겁니다.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쩔 수가 없이 요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이거 처음 구축해 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처음이 이제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알아서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저 자체가 그냥 명령어. 명령어입니다. 근데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왜 밑에랑 이게 틀리지? 얘랑 왜 틀리지? 다른 거랑 좀 틀리잖아요. 그죠? 명령어가 이상하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죠? 소문자인데 요 명령어를 앞에다가 붙여서 소문자로 변환시켜 주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TMMap에 소문자 변환하는 함수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에서 쓰는 함수를 TM에서 쓰도록 앞에 껍데기를 이렇게 함수를 붙여주면 얘가 TMMap에서 그 안에서 이제 to lower라는 것도 함수로 인식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처음부터 바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o lower로 해볼게요. 자, 대소문자 바뀌었죠? 보이시죠? 대문자, 대소문자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숫자 제거해 볼게요. 숫자 5, 1, 2, 3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자, 없어졌죠? 자동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요? 공백 제거죠? 공백 제거. 공백이 있었으면 다 제거됐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두점 제거. 구두점 제거는 이제 요런 겁니다. 요런 것들. 없어졌죠?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규식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이런 명령어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막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TM 패키지라든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타이니 텍스트라든가 이런 패키지들이 이런 우리가 필요한 그 함수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이 좀 쉬워졌어요, 이제는. 자, 불영어입니다. 잉글리시에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사용하는 불영어를 제가 한번 볼게요. 무지 많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겁니다. 뭐, I, me, myself 이런 것들은 불영어라고 인식해서 사전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어디서 제공해 주냐면 TM 패키지에서 얘를 제공해 줘요. 그럼 어떻게 주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코퍼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서 remove word를 해주는데 뭐를 갖고 해주느냐? stop word에 있는 내용을 요 내용이 있으면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예. 명령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쳐볼게요. 줄어들었죠, 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이 sentence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니면 first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은 특이하게 필요 없는 게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내가 보고 그거를 명령어로 단어 추가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빼고 싶은 거. first를 빼보고 싶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단어가 여러 개면 단어를 여러 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first를 빼볼게요. 자, 돼 있는 거죠? 제가 착각했네요. 자꾸 이게 저도 헷갈렸네.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안 된 건 줄 알고 된 겁니다. 그죠? 저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퍼스트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고 메시지가 뜬 거고 드랍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필요한 것들을 간혹 가다 보면은 저희가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거해 줄 게 좀 나오더라고요. 한글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용어인데 이 용어가 필요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임의대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제거 안 해줘도 되고 할 때 내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준 단어를 제거해주고 위일 때는 이렇게 스탑워즈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추가해주고 그거를 해주면은 그것도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을 통일시켜줘야 되죠. 뭐냐면 센텐스하고요, 센텐시스하고 단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일해 주느냐 한번 볼게요.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센텐스에서 이가 다 빠진 어근으로 다 분리가 되죠.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단어 어근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저장이 됐는데 문서에 그냥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럼 우리가 매트릭스로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단어하고 단어들이 이렇게 그냥 한 칸 띄어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쭉 한 칸씩 띄어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문서랑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그냥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옵션을 주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단어가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영어로 하면은 뭐 A, B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문장의 의미가 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주냐면은 걸을 때 아예 이걸 임의로 빼주라는 게 있어요. 그 명령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word length라는 거를 보고 그게 2글자 이상만 골라 갖고 와라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두 다 출력해 갖고 오고요. 출력해 갖고 와서 또 빼려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단어가. 그러니까 한 다음에 우리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할 때 대부분 단어 2개 이상이면 단어 캐릭터가 2개 이상이면 요걸 갖고 오도록 만들어주기 필요하니까 2라고 써주면 자동으로 2개 이상 단어를 갖고 오고요. 끝에는 인피니티는 이건 뭐냐면 다 갖고 오라는 거죠. 뒤쪽은 만약에 나는 2자부터 10자 미만으로만 하고 싶어. 단어가 뭐 20자, 30자짜리 단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띄어쓰기 안 해요. 단어를 띄어쓰기 안 하면 걔는 단어 그대로 인식해버립니다. 컴퓨터가 얘를 띄어쓰기를 안 해줘요. 한국말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가방에 들어갑니다를 다 적어요 학생들이. 그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애들이 이렇게 알아서 맞춤법을 띄워주거나 스페이스 띄워주는 경우가 안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통째로 문장 자체를 통째로 단어로 인식해버려요. 그럴 경우가 간혹 가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서 뭐 10자 이렇게 인식해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2개에서 10개까지만 쓰겠다. 그러니까 10개 넘어가는 거는 단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INF 인피니티로 해서 다 쓰겠습니다. 요건 한번 보시고 단어 텀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이상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그 코퍼스를 만들어 놓고 텀 매트릭스 만들어 보면은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그때그때 다시 조정을 해주면 돼요.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펠링 에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치다 보면은 단어가 뭐 러브인데 L하고 한 칸 띄고 OVE 이런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2개에서 INF 놓고 돌려봅니다. 그럼 분석한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해보면 이상한 단어들도 막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고 분석해보고 또 돌려주고 빼고 또 돌려주고 해서 한 4-5번 이렇게 해줘야지만 전처리 작업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개 이상의 단어들, 여기는 이제 잘리는 게 없을 겁니다.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왜 잘렸나? 이게 잘렸네요. inspect TDM을 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요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false라는 거는 4번 문서에만 3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entence는 1번 문서에 1번, 2번 문서에 1번, 3번 문서 1번, 4번 문서 3번 나왔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더 해볼게요. 바로. DTM은 뭐냐면,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예요. 도큐멘트가 행으로 가죠? 얘는 단어가 행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역순입니다. 리버스 시킨 거예요. 근데 리버스를 왜 시키냐면은, 어떤 분석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워드 클라우드를 할 때는 요 TDM을 써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분석할 때는 DTM을 쓰는 분석 방법도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DTM을 써야 돼요. TDM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 놓고 뒤에 분석하러 가면서 쓰면 되니까 초반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말씀드리면 요거는 DTM 쓸 때 쓰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 TDM을 씁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이 단어에 대한 순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도큐멘트보다는 텀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석 기법이 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는 텀 매트릭스를 쓰게 되고 얘가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석 기법을 쓰게 되면은 도큐멘트를 가지고 요 단어들 간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될 때는 DTM을 쓰게 되는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0, 1, 1 이렇게 건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TF, IDF, TD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0, 1, 1, 1, 3에서 얘가 0, 0, 0, 1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중에 가면 얘가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TF는 어떤 단어가 전체 문서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이죠. 그런데 IDF는 뭐냐면 이거의 역수입니다. 인버스예요. 왜 역을 시켜주지? 무슨 말이냐면은 TF는 특정 단어가 모든 문서에 골고루 많이 나왔으면 좋은 거예요. 단어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떤 분석이 있냐면은 이제 그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는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4번 문서에 센텐스가 많이 나오죠? 그럼 얘에다가 가중치를 더 많이 주면 좀 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법이 ID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버스, 그러니까 TF의 반대예요. TF는 문서 전체의 데이터가 단어가 나온 개수를 세서 이렇게 박아주는 거고요. 그거와 틀리게 이 단어가 이 문서의 중요한 단어냐를 볼 때가 인버스예요. 인버스 IDF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곱해주면은 이 단어가 전체 단어에서 나오는 중요도와 전체 문서에서의 중요도와 각 문서에서의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해서 가중치를 양쪽을 다 줘서 나온 값이 요 TF, IDF라는 숫자예요. 예, 이렇게 해주면 명령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연설을 할 때 미국 대통령 연설에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아메리카 해가지고 대통령마다 단어를 써요. 그러면 TF는 무지 높겠죠. 모든 연설문에 다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대통령은 아메리카 말고 다른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자나 그 단어들이 가중치를 더 주면 좋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TF, IDF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숫자를 구하게 되면 전체의 중요도 개수, 그걸 포함을 한 이 단어에 가중치를 준 중요도가 또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도를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는 대부분 데이터 개수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n의 개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써요. 대통령 연설에서. 그럼 걔가 탑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잖아요. 걔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n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1등이라니까요, 아메리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빼주고 실제로 의미 있는 그런 거 플러스 어떤 특정한 문서에 대통령 연설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클린턴만 쓰는 용어들의 가중치를 더 줘요. 그게 IDF의 의미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서에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줘서 해주면은 그게 조정이 됩니다. 약간 토픽 어널리시스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점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 값이 0과 1, 2, 3, 4가 아닌 그 점수, 가중치를 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면 특정한 단어에 특정한 문서에 나오는 빈도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TF-IDF라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구해 놓는 겁니다. TF-IDF를 이용해서 이 TDM 값을 TF-IDF로 변경해서 저장해주고 DTM도 저장하고 DTM도 마찬가지로 저장해 놓고 자 이거를 제가 왜 해놨냐면은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냐면 전처리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용할 때는 뭐만 이용하면 되냐면은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쓰실 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R 프로그램 코드를 갖고 쓰실 때는 요것만 바꾸면 되도록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일이 막 고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바꿔놓고 엔터 쳐주면 되고 나중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만 넣어주면 분석할 수 있게끔 다 코드화 시켜놨다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겁니다. 필요한 거 그때그때 찾아서 쓰지 말고 이렇게 딱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써보니까 포맷 딱 만들어 놓고 저도 요것만 바꿨어요. 요것만. 얘만 교체. 그리고 교체해 놓은 다음에 다 엔터 쳐주면은 분석이 끝나요. 그냥.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 정규화된 표로 만드는 작업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따가 해드릴 텐데 잠깐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나온 김에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워드 클라우드가 됐죠? 자, 앞에 분석한 게 다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엔터만 쳐볼게요. 나왔죠? 예.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본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 바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 단어 개수. 이 단어 개수를 폴스가 제일 크죠? 센텐스가 제일 크죠? 33이잖아요? 그럼 3이니까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센텐스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앞에 3개, 3개니까 이 문서 전체에서 보면 총 6번 나온 거예요. 얘가 가장 단어 빈도수가 높은 단어잖아요. 가장 가운데에 가장 크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3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죠. 전체에서 폴스가 3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단어 크기를 그려준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하나니까 조그만하게 그려준 거고.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 별게 없어요. 이거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시킨 건데 이 숫자가 많은 단어는 크게. 시각화. 그렇지. 시각화 툴이라는 거죠. 그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다 이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엔터만 치면 다 되도록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를 수정해 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